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휴일 동안 사실 뭐 별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내일 새벽에 FOMC가 앞두고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의 움직임 상으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계속 이 박스권에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의 횡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다시 올라가면서 알트들은 또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금이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아쉬우면서도 사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이냐? 금이 사실 시총이 엄청 높잖아요. 근데 얘를 이만큼을 급격한 형태로 올려버렸고 그게 또 눌림목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미.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중국도 보면은 이제 지준율을 0.5% 인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 거란 얘기예요. 돈 풀 거다. 그죠? 그리고 역시 미국도 굉장히 좋은 형태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계속 올타임 하이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형태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유동성인데요. 유동성 지표가 먼저 선반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되면 그걸 이제 암호화폐가 좀 따라가는 경향을 펼쳐집니다. 보시면 이게 시간차가 좀 존재를 해요. 유동성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암호화폐가 가는데 이게 지난 사이클 에서도 그렇고 지지난 사이클에서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을 2022년 말부터 여기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유동성이 먼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줄어들고 거기서 뒤늦게 코인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형태에서 얘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얘가 어느 정도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비트코인이 움직임을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보였는데 자 보시면 유동성이 이게 계속 올라가는 형태였잖아요. 올라갔다가 여기 보면은 9월 30일부터 1월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9월부터 움직임을 보면은 자 9월 30일이 여기거든요. 처음에는 같이 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1월 이후로 얘가 빠졌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는 계속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데 유동성을 보면은 1월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슬슬 반영이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 지표가 먼저 방향성을 제시를 해준다. 유동성이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혀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근데 다만 이 상황에서 어쨌든 금의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자체도 버티고는 있으나 뭐 이게 횡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도미넌스 역시 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 비중과 현금 비중은 계속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트를 몰빵을 하는 순간 이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쫓기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돼서야 이 알트를 다 털고 비트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 도미넌스를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때 갑자기 도미넌스가 이렇게 막 떨어지는 움직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트 비중과 현금 비중을 딱 해놓고 남은 비중 있잖아요. 이걸 내가 알트로 살 건데 이걸 알트로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잘게 쪼개가지고 천천히 그냥 매집을 한다. 아니면 그냥 모르겠으면 비트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를 보면 사실 나쁘지 않아요. 알트들의 차트를 비해서는 비트는 여기서 장대 음봉 해주고 실제로 이런 식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가다가 이 신고점을 뚫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지지부진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릴 때는 정말 이 신고점을 뚫어버릴 때 그러니까 정말 11만 달러를 찍을 때는 정말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장대 양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힘을 모으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실제로 이런 힘을 모으는 과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알트들이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또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시간들이 끝나고 올라가는 시점이 오면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모든 유동성들은 어쨌든 다 올타임 하이입니다. 정말 많은 유동성들. 그러니까 뭐 중국도 유동성 제일 좋고 미국도 좋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좋은 상황에서 금이 이렇게 오르고 있으면 이 금이 나중에 코인으로 넘어올 때가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됐을 때는 분명히 코인에 엄청난 영향이 올 것이고 우리가 2022
2020년 사이클에 알트가 엄청 올랐던 이유가 사람들이 유동성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트장이 안 올 거라 그래요. 왜? 예전과는 사이클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유동성 자체로 보면 이미 올타임 하이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때보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높고 글로벌 M2나 이런 걸 봐도 가장 높아요. 지금이.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게 맞는데 이 저평가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2020년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국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미장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점점 포트폴리오가 지금은 바뀌어 있을 거예요. 뭐 대선이니까 대선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반도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선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등등등 많은 포트폴리오로 나눠졌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사이클을 우리가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삼성전자가 뭐겠습니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코인 시장을 봤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더나 뭐 솔라나나 그다음 메이저만 하겠어 이런 유형으로 갈 거예요. 왜? 늦게 들어오게 되면 비트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 다음 코인 뭐 좋은 거 뭐 없냐 이거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코인들로 여러 가지 코인들 되겠죠. 그럼 이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 자금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처음에 주목받는 시점이 있어서 얘만 알트가 빨리는 거고, 이걸 사람들이 도미넌스가 오름에 따라서 비트가 뭐 흡성대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흡성대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는 전혀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알트장이 안 오냐, 이거는 저는 아직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유동성도 좋고 다 좋고, 그리고 정말 좋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트장을 부정하고 있어요. 절대 안 올 것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때 저번 사이클도 그랬는데요. 저번 사이클도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2월부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뭐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비트 도미넌스가 뭐 70%대가 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한 65%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2022년의 사이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점으로 도미넌스가 온 거죠. 그러면 뭐 이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올라가는 순간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도미넌스가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온다면 이것 역시도 많은 사람들은 하다가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알트가 안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트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트의 비중도 있어야 되는, 알트장을 노리는 돈도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잘게 쪼개서 천천히 매집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임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 얘기를 했는데, 진짜 몇 달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제 이제 솔레이어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이게 뭐 얘도 그렇고 뭐 OM도 그렇고 몇몇 코인들이 있어요. 비트가 떨어질 때 계속 잘 버티면서 이런 꾸역꾸역 계단식 상승을 만드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루나 차트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버틴다, 잘 간다, 든든국밥은 맞는데 효자는 맞는데 마냥 효자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항상 분할 매도를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그쵸? 그래서 저희 이제 멤버십에도 보면은 솔레이어가 지금 4차 타겟까지 4,500원까지 다 달성을 했는데, 보시면 4,500원 이후에 4,800 한 30원, 7원 정도 갔다가 여기를 이제 못 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는 다가올 알트장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횡보 혹은 도미넌스의 상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유독 뭔가 별도의 움직임을 하고 있다, 얘처럼 계단식으로 계속 올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언제 얘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질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갖고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이 베이시스 라인을 봤을 때 계속 얘가 2017년에도 이렇게 지키면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어쨌든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추후에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소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지구를 뒤흔들 발표 있을 예정이다 또 이러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믿을 거예요. 뭔 발표해봐야 뭘 하겠어 하긴 하는데, 근데 뭐 이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라고 했을 때 뭔지는 저도 모르죠. 당연히 제가 뭐 트럼프 측근이 아니고.
그래서 뭐 대충 예상을 해보자면 뭔가 코인 쪽의 발표인가? 아니면 뭐 에너지 쪽인가? 뭐 아무튼 그리고 뜬금 뭐 전쟁할 때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전쟁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코인 쪽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개인적인 희망회로 정도 그렇게 돌리는 거고, 별 불확실성이 아마 생길 건데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약간 이제 기대 심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슈, 그러니까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파는 것처럼 막상 이게 발표를 했을 때 생각보다 별 그런 게 없다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메타플래닛이 또다시 555개의 비트코인을 추매를 해서 총 5,55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점점 기관들은 보유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개미나 고래나 기관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개미는 계속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걸로 봤을 때 결국 나중에 되면 개미가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광기가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광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트코인만 올라서는 광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이 올라줘야 광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 장을 아직 포기는 하지 않았고 내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올 거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당장 알트코인이 땅 하고 온다기보다는 그 순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물 ETF가 다시 순유출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순유입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계속 이제 유출하는 쪽이 많았다가 다시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좀 계속 되고, 중국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에 있는 쪽 유동성도 비트로 좀 온다라고 하면 금방 이 횡보하는 박스권이 상방으로 터지고, 그 다음에 금방 이 신고점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서, 일단 뭐 너무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 스탠스를 지켜서 할 생각입니다. 연휴 동안 잘 쉬셨죠 다들? 그래서 이제 다시 슬슬 시장을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5월은 아마 FOMC 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 저런 발언도 있고 해서 좀 5월 초중순까지는 좀 복작복작할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횡보를 끝내고 달려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가 너무 무슨 시장이 끝났다거나 이걸 올라가려면 한참 남았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다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일관성 있게 계속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